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동선 철도가 통과하는 이 타백산맥 일대, 아마 이곳에서는 오늘 저녁에 싱싱한 그 생선을 식탁에 준비하신 가족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곳에는 바로 동해의 물 좋은 생선을 제때 운반해 주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이곳에서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묵호항에서 가장 먼저 깨어나는 곳 부둣가의 어판장입니다. 춥고 캄캄한 새벽 3시 무렵 이곳은 갑자기 여인천하를 이룹니다. 한밤중에 입항한 어선들이 풀어내린 생선을 사러 온 행상 아주머니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남보다 먼저 물 좋고 값싼 생선을 차지하기 위해서 너나 없이 분주한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못 샀어요. 일찍 나오셨어요? 일찍 3시 반 되면 나오고 3시 되면 나오고 그래. 근데 아무것도 못 사셨어요? 예. 여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뭐 자다가 짜잔 해가지고 문에다 예 문인데 네. 이건 자다가지고 뭐 문에다 이래 신장로로 꽉 차게 나는데 네. 오늘 없어. 오늘 없어가지고. 이게 큰 거나? 큰 거래 그거는. 야, 이거 얼마나 그래? 야, 야, 우라져 내가 내 거다. 알아야 되겠다. 아, 이거 많은 돌라고. 이거 다 내 거야. 다 내 거. 땡치 2개. 하루 장사를 잘 하려면 좋은 생선을 사는 것이 첫째 조건이죠. 그래서 한 짝의 생선을 두고 곧잘 시비가 벌어지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일단 자기 몫의 생선을 산 뒤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손질하기가 바쁩니다. 이곳에서는 오징어, 노가리, 명태 따위가 많이 나는데 묵호하면은 오징어가 대표라듯이 과연 오징어가 많기는 많습니다. 그건 바닷물입니까? 지금 이거 하시는 건 뭐예요? 아주머니, 지금 이거 한 하시는 200원치 더 내는. 이거 사신 겁니까 오늘? 오늘 사셨어요. 네. 샀어요. 그럼 어디로 갖다 파세요 아주머니? 안돼 가지고 어떡하나. 12시만 넘어가면 한 대볼게요. 시간이 얼마 됐나. 벽에서 자꾸 시간만 찾아봐. 시계 걷어놨잖아요. 얼마 자꾸 이렇게 쳐다봐요. 장사터까지 가는 동안 생선의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음을 채웁니다. 한 함지박에 200원씩 받고 얼음을 대주는 아저씨도 이리저리 종종 걸음치시자 아주머니들 못지않게 바쁘십니다. 어판장의 부산함도 점차 가라앉아가는 시간. 뒤늦게 묵호의 아침은 밝아옵니다. 여섯 시경 아직도 일이 남은 아낙네들의 손길이 급해집니다. 기차를 타는 행상 아주머니들은 대부분 이 시간쯤에 자리를 뜹니다. 간밤에 들어온 배들은 아주머니들과는 임무 교대라도 한 듯이 잠옷 한가로운 모습입니다. 강릉에서 6시 15분에 출발하는 영동선의 완행열차 비둘기호는 이곳에서 6시 55분에 발차합니다. 이 532열차를 놓치면 하루 장사길이 막히고 말기 때문에 당연히 서둘러야죠. 그럼 사진 내려줄게. 그래, 자꾸 찍을래. 이렇게 내가 내들 갈까? 이게 뜯어봐야 뭐. 나가 부서거나. 좀 내켜줘. 둘이 내켜줘. 야따 야구나. 하나 살아. 시끄러 정신없는 사람 들기 내려. 아기 좀 해야 돼. 삼촌 가서 형이 좀 내렸어. 아이고 나 죽어. 아유 좋겠다 이거 좋겠다. 아이고 못 살아 못 살아. 이제 받아야지. 저거 누구 거다 저거. 젊었거나 나이 들었거나 간에 매일 한 열차를 타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
집안 식구끼리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늘 서로를 돕고 위하듯이 바로 이분들도 실은 서로를 한 식구로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혹시나 잃어버릴까 이름을 써놓은 저 무거운 생선 함지박들이 바로 이분들이 이어날라야 할 제가끔의 인생의 무게는 아니던지요. 자는 거 끼워. 생선 행상 아주머니들의 대가족. 이런 모습이야말로 영동산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풍경입니다. 생선의 대량 판매 루트가 없는 태백산맥의 오지 마을들이 이런 생선 행상의 필요성을 만들어냈다고 할까요? 이 묵호역에서 이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이 하루 평균 200명 정도인데 그중에 절반은 이 생선 파는 아주머니들이라고 합니다. 이좀 봐주게. 이좀 봐주게. 내가 전라도 건다. 이좀 봐. 지금 내나. 난 무서워서 못 들어갔다. 내가 엄마하고 그래 밤 이 가족 중에서 제일 어른은 올해 65살 된 서포 할머니입니다. 25년 동안이나 이 길을 오가셨다는데 나이답지 않게 아직도 짱짱한 모습입니다. 이분들이 타는 칸은 휴대칸이라고 불리우는 열차 맨 뒷칸인데요. 큰 덩어리는 화물로 붙이고 남은 생선 함지박 두어 개쯤은 갖고 탈 수 있도록 따로 마련돼 있는 전용 칸입니다. 네, 이 자칫 차를 놓칠 뻔한 이 아주머니가 언제나 남보다 행동이 좀 늦다고 해서 별명도 막차라고 하는데 막차 아줌마 타시는 걸 보니까 이제 떠날 때가 되긴 된 모양입니다. 사교술이 좋다고 해서 살살이란 별명에다 007까지 붙은 007 살살이 아줌마 또 수도분한 양지 엄마가 함께 짐을 들고 타고 막차 아주머니도 탔습니다. 어제 함께 열차를 탔던 그 얼굴들이 오늘도 자리를 꽉 메우고 기차는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 아주머니는 생선에 정신을 쏟고 계신데 별명이 아주 화려합니다. 토군봉 아주머니. 네, 이 막차 아주머니가 늦게 나와서 생선을 제대로 사지를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료들이 사온 물건에서 몇 마리씩을 지금 다시 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장사는 장사인지라 문어를 나눠준 이 현동이 엄마가 문어값을 원가에다 조금 더 붙여서 받으신대요. 캄캄할 때 일어나서 몇 시간 생선 손질에 매달리고 나면 허기가 지게 마련이죠. 열차가 달리기 시작하면 집에서 싸운 밥으로 우선 아침 요기부터 하게 됩니다. 매일 생선을 만지며 사는 아주머니들이지만 생선 조림 한 토막이 이 착한에서야말로 참으로 보기 드문 반찬입니다. 비록 맨밥에 김치지만 그러나 나눠 먹는 인심만은 정말 푸짐합니다. 그런데 이 뚱뚱이 아주머니가 지금 돈주머니를 꺼내서 뭘 꺼내시나 했더니 숟가락을 하나 갖고 오셨어요. 이 바빠서 이 뚱뚱이 아줌마처럼 설령 도시락을 못 사왔다고 해도 그러나 숟가락 하나만 잊지 않고 가져오면 끼니 걱정은 없는 데죠.
숟가락 하나 들고는 뚱뚱이 아줌마가 식사 끝나시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시는데 밥을 먹는 동안은 고달픔도 잠시 잊고 주거니 받거니 즐거운 얘기꽃을 피우시지만 글쎄요. 그렇지만 오늘 하루 장사가 또 어떻게 될까요? 이 밥을 먹어도 가면 이 돈이 좀 남을라나 안 남을라나 이거 걱정해. 네. 이 걱정에 내 그저 목적지까지 가도록 걱정해. 한밤에 뭐 특별히 돼지 꿈을 꾼 것도 아니고 보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이 드넓은 동해의 장관. 이 장관도 장사길에 나선 이분들의 가슴을 후련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축제면 쌀기지 뭐 사람이 이거 하루도 안 하면 안 돼요. 축제면 쌀기래. 이게 밥통이래, 그래, 밥통. 아니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손져요. 짝을 맞춰야, 도로 맞춰야 팔죠. 도로 맞춰야. 네, 지금 들으신 대로 손을 맞춘다 그러시는데 두 마리를 한 손이라고 그러시던가요? 그래서 이 큰 것은 큰 것끼리, 작은 것은 작은 것끼리 그렇게 챙겨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값을 더 치는 큰 놈, 또 작은 것을 나눠 놓는 일, 이것이 장사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합니다. 큰 것을 작은 것하고 같이 섞으면 손해를 보시고 또 작은 게 큰 것 틈에 들어가면 손님들이 불편하게 마련이시죠. 일반 칸이 비좁더라도 일반 승객들은 이 억센 아주머니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휴대칸으로는 잘 건너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한 분, 이 고유한 영역을 마음대로 건너다니는 차장 아저씨가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야편 차장님요, 이제 차 띄워놓고 이거 한번 오시봐요. 야? 얼른 볼일 보고 왔어. 네, 설명이 살살이 아줌마인 이분이 외교 수완을 발휘해서 차장 아저씨가 빙그레 웃고 나가십니다. 영동선 철길이야말로 아주머니들에게 있어서는 생계가 걸려있는 외줄기 길이죠. 아저씨 한번 얼른 이래 더 하면 좋겠네. 그죠? 새우도 있고, 낙지도 있고, 뭐 하면 이제 동태도 있고, 전부 다 얼마치나 됩니까? 전부 다 액수로 말할 것만 한 40만 원, 40만 원, 30만 원, 30만 원. 보통 30만 원. 그러니까 파실 때는 그럼 얼마 정도 들어요? 할 때는 이제 물건을 박예미서 물건이 이제 좀 싸게 단가 좀 잘 사면 좀 많이 남고 적게 사면 못 남고 왜 문어하고 그래 되지 오징어하고 하려고 하면 아니 그래 오늘 30만 원을 채야 채 많이 사는 게 30만 원이야. 얼마나 남습니까? 남는 거는 곳으로 2만 원 남으면 잘 남아. 에이 시끄러봐요. 왜냐하면 또 좀 이게 정당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게 5천 원 계산하려고 하면 5천 원 보고 어째 그건 안 됐나? 엄마 정말 안 되나? 아저씨들 먹기를 말하고 아줌마 이래서 하고 하면 하루 한 5천 원 버리요 묻는 거라 거기다 여자들 버리 그래도 생각 2만 원 어디 있어 아줌도 60만 원 2만 원 반에는 못 벌어야 2만 원 못 벌어야 2만 원못 벌어야 잘 벌어야 2만 원 벌어야 어째야 좋아 30만 원 가이 가는 사람은 2만 원밖에 안 남고 예를 들어서 5천 원 받는 다 평균적으로 그래 남는 건 아니야. 이제 액수를 적게 가이 가는 사람은 이래 이제 좀 적게 가이 가는 사람 5천 원 벌이도 하는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야 이제 또 아주머니 제일 기분 좋으실 때는 또 예를 들어 하루에 10,000원 버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지 다 사람마다 그래. 다그저 뭐야 많이 벌어도 우리 도와줄 사람 없고 적게 벌어도 우리 도와주는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난 똑바로 말하는 거야. 그렇게 돼요. 이제 액수를 많이 사고 많이 가져가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야지. 뭐 평균적으로 누가 뭐 5천 원 버는 사람도 있고 2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버는 사람도 있고 요래요. 또 그렇게 나와요. 장사는 생활에서는 이제 왜냐하면
오늘 조금 많이 나고 우리가 이제 결혼식을 모아갖고 우선 이제 결혼식 있잖아. 결혼식이 이제 또 누가 하나 자녀를 결혼을 보내요. 그러면 이제 다음은 얼마씩이라도 봉투 뿌리고 그 이제 그 집에 또 가요. 저녁에 초대를 한번 돼갖고 그때 또 한 잔 먹고 이제 노래도 하고 못하는 노래지만 이 대화도 하고 서로 인간적인 면에서 서로 도와주고 한 구주라도 갖고 적은 음식이라도 나눠 먹고 이런 기분에 살고 또 뭐 또 이제 장사를 또 좀 돈이 또 좀 남았을 때 야공을 나 이만저만하고 물건을 서로 사다가 시비가 돼갖고 내가 사고 할 땐 야 미안하다 내가 오늘 술 한 잔 사줄게 내가 그 가게가 오늘 장사 좀 잘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런 기분에 우린 살아요. 나는 항지로 갑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이 일? 장사요. 장사는 한 15년 됐어요. 남편 되시는 분은 뭐 하십니까? 우리 남편 없어요, 영감은. 돌아가셨어요? 언제? 한 10년 전에. 그럼 지금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가족 둘이 있어요, 둘이. 누구요? 우리 아들하고 내하고. 아들하고. 따님은 없으세요? 아님 없어요. 그러면은 집에 생활은 누가 합니까? 내가 버리 내가 하지요. 빨래도 해주고. 빨래도 전부 다 내가 씻고. 근데 뭐 고역에서 우리 집 그저 걸어가려고 하면 걸어가요, 만날. 돈이 없어 택시 타고 갔다 갔다. 못 하시고. 예, 못합니다. 이 다른 사람들은 장사를 그래 잘하는데 저는 어차피 장사를 못해요. 주머니 화장은 자주 하십니까? 아이고 낫도 내서 살만 하면 시끌던 말던 그래. 요 착안에서 전부 내인데 냄이 난다 그래. 내인데 냄이 난다 그래. 냄새가 난다고요?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오늘 또 조끼 왔잖아 냄이 난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래요. 암만 씻고 입어도 고기 장사 냄이 난다 하니까 손님 저때를 못 가고 우리 일행들 저도 냄이 나도 누가 있는 거 봐요. 봄에 외출복은 몇 번이나 가지고. 아이고 한 벌도 없어. 입고 있는 이거 뭐냐. 출고 몸빼 두 가지. 이게 외출복이 이게 애출복이라요. 입고 있는 이거 뭐냐. 기차를 하는 여자들이 타면 그게 예쁜이라. 제일 입고 싶으신 옷이 어떤 겁니까? 제일 입고 싶은 옷은 놔두고 장사로 그만 빨리 하루라도 그만두고 좀 잠 좀 실컷 자시면 좋겠어. 가장은 뭐 평생에 안 합니다. 안 하시니까 예. 젊어서도 안 하시고. 젊어서는 했는데요. 가장 안 한 지가 한 20년이 넘습니다. 전혀 안 하세요? 예, 전혀 안 해요. 가지고 계신 화장품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나는 가장품이라고 안 가요. 하시고 싶으세요? 화장. 가장은 여자니까 하고 싶지. 그렇지 않아. 그저 이제 세수를 한다 그러면 저녁으로 잘 때 세수라고 하죠. 새벽에는 뭐 2시 반 내지 3시에서 나오는 사람이 언제 어쩌고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와가지고 물건 사가지고 차 타고 이제 이참에 이렇게 가지고 음성도 그래요. 대풍을 씌고 자꾸 이렇게 물건을 사면서부터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라 싸우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변해서 내가 이래 노래도 잘 부르고 좋아했거든. 중학교 때는 그래도 코러스달에도 뽑혀가지고 독창도 부르고 했었는데 요즘은 전혀 목이 이래서가지고 하고 싶어도 안 되지. 매일 아침 이렇게 사소한 싸움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아득바득 싸우면서도 사실은 이 동행들이 있기 때문에 10년, 20년의 세월을 견디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저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는 남편이 없으신 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모르겠어. 다 많지요. 남자 잘 버리던 말이 여는 돈이었어. 20년 동안에 장사해가지고 우리 아들 하나 키워놨어. 고등학교 다니는데. 그 기회 뺏기 키워난 거 없어. 그래 살아요. 보다풀 생활로 하루 일가로 보낼 때 집에 오면은 내가 우리 아들로 보면은 마음이 다 풀리고 술을 먹고 땡기면 즐거운 시간 그 보이라. 그 기분이. 이 휴대칸에
아주머니들의 장사터는 태백산지가 무대이긴 하지만 그 장소는 제각금 다릅니다. 도계읍에서 장사를 하는 미숙이 엄마, 토끼 아줌마 그리고 몇몇 아주머니들이 도계역에서 내렸습니다. 열차는 점점 더 가파라지는 태백산맥의 고지를 달립니다. 총 연장 193.6km의 영동선은 태백산맥의 우연탄과 동해안의 양회를 수송하는 데 큰 몫을 하는 산업철도입니다. 그러나 75년에 개통된 태백선과 영동고속도로 때문에 수송량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일대 주민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생활의 동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계에서 통리까지 자그마치 터널이 12개나 될 정도로 험준한 고장. 이런 지리적 여건으로 육상 도로가 발달하지 못하고 영동선 철길이 외부 세계와 통하는 거의 유일한 통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통리고개입니다. 석탄을 나르는 케이블카와 검은 땅, 바로 한국의 루르 지방이나 불리는 탄광지대임을 새삼 일깨워줍니다. 통리역에서 내릴 사람들이 이제 슬슬 채비를 합니다. 통리 도착 시간이 9시 10분, 그러니까 언 2시간이 넘게 달려온 셈입니다. 살살이 아줌마, 뚱뚱이 아줌마, 또 막차 아줌마 등등해서 통리에서는 12~13명 정도나 한꺼번에 우르르 차를 내립니다. 물론 이곳에서 장사를 하시는 건 아니고 이곳에서 다시 기차를 타고 황지로 들어갈 아주머니들입니다. 양재 엄마, 이 양재 엄마는 다음 철암역에서 내립니다. 거기서 서쪽으로 더 들어간 장성이 양재 엄마의 목적지죠. 황지읍과 장성읍을 합쳐서 이제는 태백시로 불리우는 이 지역은 해발 1,500m가 넘는 태백산, 한백산이 솟아있는 태백산맥의 고지에 있어서 흔히 하늘 아래 첫 도시란 말을 듣는 그런 곳입니다. 평균 해발이 900m 이상 되는 이런 오지에서 갓 건져낸 동해의 생선 맛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밤잠을 줄이며 사는 이 생선 행상 아주머니들의 덕분입니다. 이 철암에서도 통리에서만큼 그 많은 아주머니들이 내렸습니다. 광산 경기라고 하면 황지 장성을 따라갈 데가 없기 때문이죠. 9시 30분 열차 도착 시간에 맞춰서 역전에서는 또 즉석 번개 시장이 이루어집니다. 역전 손님들로 마수거리를 한 아주머니들 중에 일부는 철암시장으로 빠지고 또 그중에 일부는 1.5톤 트럭을 빌려서 장성으로 빠집니다. 이 양재 엄마의 단골은 장성의 식당들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걸르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을 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곳 장성에 도착하면 벌써 한 식당 주인 아저씨가 생선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몇 개 줘요? 싸게 주지 뭐. 싸게는 안 산다. 싸게 살라 사고 말라 말라. 얼마? 1,300원씩. 하지 말고. 와, 연락이 1,500원이지. 이건 1,500원이고 1,000원이고 이건 아재 쪼기가 깜깜해.
가정에 뭐 가면 뭐 맞아. 예, 아까운데. 그다음 뭐 그래. 손안 됐다. 앉아. 5개만? 다섯. 6개가 계산. 7개? 에이, 됐어요. 가요. 됐어. 담배가 잘못. 담배가 이제 집집을 돌아다니며 생선을 배달합니다. 그리고 배달한 집에서 또 오징어 껍질을 벗기고 칼질까지 서비스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두 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양재 엄마는 재수를 하고 있는 막내 아들이 내년에 대학에 합격해주기만 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마 그러면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워질까요? 시장 안에 그런 대로 조그만 가게터라도 갖고 있으면 형편은 훨씬 나아집니다. 물건도 많이 갖다 놓을 수 있죠. 또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가기 때문입니다. 장성보다는 늦게 개발됐지만 지금은 민영 탄광으로 장성보다 더 큰 도시로 성장한 황지, 이곳은 황지 시장입니다. 영동선의 행상 아주머니들에게는 노른자위 시장으로 알려진 곳이 황지 시장입니다. 근데 원래 황지 사람인 막차 아줌마가 아들과 함께 바로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더군요. 잠시만요. 5,000원짜리예요. 올라가세요. 이거 2,000원 주세요. 애써서 좋은 물건을 갖다 놔도요. 손님들은 웬 타박이 그렇게 많은지 그렇다고 화를 낼 수는 없죠. 그래서 한나절 옥신각신 하다 보면 입술만 탑니다. 이것만 해도 1,000원어치 아닙니까? 이건 싸게 해드릴게요. 아니, 더 큰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 이거도 싱싱한데 새우는 안 싱싱하다고. 새우도 다 싱싱해요. 너무 어려워서. 뭐 어려요? 저게만 더 싱싱해. 그거 사실 이거를 가져가서 이런 색깔 만든단 말이야. 그 요거하고 요렇게 해서 싸게 해줄게. 아유 괜찮아. 그건 또 그대로 쓰시고. 이게 나한테 요거요. 요거 27,000원. 27,000원. 춘육방에 새우도 금방 올랐나? 군대를 갔다 와서 아직 취직을 못하고 이 일을 거둔 아들이 막차 아줌마 생각엔 좀 애처로워 보이지만은 손님이 뭐라고 해도 아들은 웃기만 합니다. 손이 쬐기 때문에 이래서 찌면요 이게 따뜻해요. 그래서 이래 해요. 고무장갑 찌그래 하면 되는데 고무장갑 비싸기 때문에요. 하루만 찌면요 가만 탁 없어져요. 이건 200원 주면 며칠 짜도 괜찮고 고무장갑은 250원인데 한 번 찌면 하루도 안 새도록 찌려면 많이 쪄야 돼요. 얼음을 만지시는 예. 요새는 이제 좀 따뜻하니까 그렇지. 이게 겨울에는 더 추워서 겨울에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맹 이렇게 합니다. 엄마 이제 오실게요. 예. 음식하게 돈님 똥을 빼세요. 똥을 빼세요. 다 썼다고. 얼마나 줄까? 500원. 막내예요? 아주머니 막내입니까? 예. 몇 학년이에요? 이제 2학년이에요. 이쁘게 썰으면 되는데 지저분한 공부 잘해요? 예. 썰기끔 좀 해주면 안 잘해요. 되니까. 장학금 정도는 타요, 얘는. 어? 놀러 왔니? 오후
오후 2시쯤 되면 남은 장사를 아들에게 맡기고 막차 아줌마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팔순 시어머니와 6남매 그리고 결혼한 장남과 그 아래 손자 손녀까지 모두 11식구가 모여 사는 집. 내일 새벽에 생선을 또 받기 위해서는 오늘 저녁차로 다시 묵호로 가야 하기 때문에 막차 아주머니가 집안 식구들 얼굴을 보는 데는 그 통리행 버스 탈 시간까지 2시간 남짓 남은 바로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엄마 왜 오늘 이렇게? 어이구 착하네. 국물 먹었다. 왜 울었어? 밥에 물이 많기를 나가 마셨더니. 남보다 장사를 못하신다던 뚱뚱이 아줌마가 오늘은 재수가 좋았는지 일찌감치 물건 다 팔고 이 막차 아줌마 댁에 먼저 와 계십니다. 할머니 잡사이. 먹어야지. 엄마 밥 가져와. 잘 썼어? 어서 밥을 먹어? 가게에 있던데. 내려 밥 먹으러 연구야. 이거 먹어. 할머니가 국물 조금 마셨다고. 아 진짜매. 어? 배고마. 배고 뭐래? 병아리 다 죽였네. 누구가? 자, 밥 먹자. 연골로 가그렸어. 인나서 받아야지. 자. 얼로 안 한다고 썰어서 들어서 왔어. 아니 다 파셨어요? 네. 하마 일찍 다 팔았네. 응? 다 팔았어요? 밥 먹으면 어디 갔어? 우리 한번 놓자. 잔다고 저 영화 좀 가자. 저희 집에서 다 열쇠서 여긴 부정상이야. 엄마가 저 생선 장사 하시는 게 어때? 괜찮아요. 괜찮아? 네. 친구들한테 그 부끄럽거나 그러지 않아? 안 모습 잘생겼다. 그 학교에서 어머니 그 뭐 하시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어때? 어반다고요. 파신다고? 주선이가 생각하는 어머니가 어떠신 것 같아? 잘해주셔? 잘해주세요. 뭐 어떨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어머니가? 저가 해달라는 대로 좀 해줄 때. 그 저 어머니한테 뭐 말씀드렸는데 안 해주시는 것도 있지? 예. 뭐? 뭐 자전차를 뭐 좀 고쳐달라고. 또? 네, 이모. 그리고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제일 좋을 때는? 제일 좋을 때는 뭐 엄마가 제일 고마운 때? 다 고마워, 다 나빠. 뭐든지 뭐다 고맙지 들어와서 뭐 가족이랑 같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그 맨날 엄마를 떨어져 사니까. 그래서 맨날 가지 말라는 게 인사예요. 집에 들어오면요. 장사 가자. 오늘은 좀 쉬라고. 그러는 게 애들 다 항상 그래. 인사죠. 예, 우리 애는 떨어져 사는 시간이 많아. 엄마가 언제 놀란가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 엄마 오늘 비와 태풍 우리 아들이 그러지. 다 그래 아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오늘은 비가 오니까 같이 좀 있자 집에. 몸도 주성아 쉬고 해야 돼. 그러면은 비 오는 날이 제일 좋겠네 주성이는? 예. 응? 예. 눈 오고 비 오고 태풍 불고 그러는 날이 제일 좋은 날이야? 안 좋은 날도 있어요. 엄마가 가실 때는요. 제일 제가 이제 바라는 거야 뭐 어머니 건강하시다 돌아가시고 그저 크는 애들 뭐 어떻게 엄마가 이렇게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해도 앞으로 어떻게 저들이 사회생활에 너무 남한테 뒤떨어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저 중류급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서 살리나 그거밖에 소망이 없어요. 그거죠 뭐. 딴 거는 뭐 별 소망이 있겠어요. 이래 사는 사람들이. 제일 서운하실 때는 언제냐? 뭐 별로 서운한 것도 몰라요. 아이들이 잘하니까요. 서운하고 이런 건 없어요. 혹시나 어떨 때를 따라서 몸이 필요하고 이러면 어딘가 뭐 암만 자식이 있고 그래도 좀 외로울 때가 있죠. 그저 말이 여자지 남자 역할이에요. 댕기는 그러니까 11식구가 먹고 살자 하는 거 잘해요. 그저 똥돈 없으면 그래서 보러
돈 버는 것도 돈을 갖다가 쓰라고 돈 아이가 주지 말고 쓰라고 그래. 속으로 고마우면서도 미안해요. 그러니까 참 나이 지면은 그래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댕기를 하는데 내 나이면 봤어 간 사람도 많을 텐데 이렇게 있어서 너무 힘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힘이 되지가 안 되겠어요. 늙으니까 있는데 그전에 막 속단의 말이 너 집에 빚이 있느냐 없느냐 알아먹을 보라고 한다는데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그 얘들은 형제 아까 걔하고는요. 걔하고는 할머니를 엄마같이 알고 나는 이제 진짜 엄마도 아닌 것 같이 알고 있어요. 이제 고무 줄게.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가 얘들 키워주시고 얘들 놔놓고 명리가 울기 좀 많이 울으셨어요. 왜? 그 젖 먹는 걸 띄워놓고 무코를 가니까 또 이게 뭐하러 연년생으로 낳는 건 우리 어머니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그냥 놔라. 내가 이거 키워주고 죽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유산하지 말고 낳더라. 이래가지고 얘들 두 형제를 더 낳았잖아요. 그게 뭐 항상 이제 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랬어요. 항상 할머니를 의지하고 우리 살았지. 어머니는 저를 의지하시고 예. 저는 이제 참 우리 어머니 남편 삼아 제 아들은- 시어머니 삼아 저희들 아버지가 뭘 못해도 좀 이렇게 좀 못해도 어머니가 항상 며느리를 좋아하고 시담아 보고 그래서 살았지요. 한평살 그리는 갔어요. 우리 보다시피. 아주머니는 어떻게 사는 게 소원이십니까? 저는 여기서요 뭐 사람이 돈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화목하게 살면 글로 뭐 만족이라고 알고 있어요. 뭐큰 떼보자는 하늘에서 준 복이 아니면 못 살고 하니까 그냥 제가 노력의 대가로 이래 먹고 사니까 뭐 이만하면 그냥 괜찮다 이러고 살아요. 오후 5시 40분입니다. 영주발 묵호행 535 열차를 타기 위해서 생선 행상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살살이 아줌마는 황지 집에 남편을 두고도 날마다 헤어져 또 떠나야만 합니다. 이제 고달픈 하루의 노동이 끝났습니다. 생선 함지박도 마음도 함께 가벼워진 집으로 가는 귀로입니다. 종일 되는 대로 두었던 머리카락도 모처럼 빗어볼 마음이 나시는가 봅니다. 그리고 오늘의 수지 계산을 맞춰보는 똘똘한 표정이 그렇게 진지하실 수 없습니다. 자신의 노동으로 돈을 벌어서 밥을 먹는다는 일이 얼마나 엄숙한 일인가 하는 것을 바로 이 아주머니들의 얼굴이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생선 비늘 묻은 구겨진 지폐 한 장 한 장이 바로 이분들의 땀의 결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산해 보시니까 돈 좀 많이 버셨어요? 너무 많이 벌어. 오늘 비가 날이 이래 갖고 장이 잘 안 됐대. 잘안 돼. 조금 벌었지. 조금이면 얼마예요? 조금 뭐 그저 돈 많은 벌었겠지. 아 팔고 난 오늘 일에 내려오는 이 시간이 제일 좋아. 오늘 깐지고 이럴 때 제일 하루에 즐겁습니다. 내려오는 요 시간이 제일 좋아. 이게 많으면요 기운이 좀 좋고 제가 기분이 안 하루 종일 혹사당한 발을 이제 마음 놓고 뻗어봅니다. 빈 함지박에는 식구들의 찬거리가 알뜰히 챙겨져 있기도 하고요. 여장부들도 가족을 생각하는 이런 시간에는 한없이 어진 어머니가 되십니다.
도계역에서 내렸던 아주머니들이 또다시 이 휴대편에 오릅니다. 토끼 아줌마가 지금 타시고 또 미숙이 엄마도 보입니다. 모두가 이제 겨우 한시름 놨다 하는 표정들이시군요. 좀 이쁘게 해가지고. 우리 너도 젊었는데 가만히 있는 얼마 저 제가 좋아하려고. 이럭저럭 계산을 맞춰보는 것도 잠깐이고요. 하루에 쌓인 피로에 지쳐서 한쪽에서는 세상 모르는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심심풀이 핫뚜팜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하루가 좋았건 나빴건 간에 콜라에 소주를 섞은 소위 소콜주 한 잔으로 피곤을 씻어버립니다. 장사가 안 돼서 어떡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 이 아주머니들은 누구나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쩌기는 내일 또 해보지. 엄마 이걸 먼저 못하나? 아이 그럼 형님 먼저 하자. 진짜 내 학교 형님이 먼저 하자. 그걸 뭐? 너안 나오네. 그거는 그거. 관광버스 같아. 관광버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이거 아는 것만 알아. 하겠어요. 아 좋다. 어느 날 당신 내일 또 해보지.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놓여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은 사람들의 담담한 얘기. 온몸으로 오늘을 살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나으리라 기대어온 사람들의 얘기. 어두워지는 영동선의 외줄기 철길을 타고 산전수전 다 겪어온 아주머니들의 삶이 또 하루 깊어갑니다. 살아온 서러운 세월은 안으로 다 감추고 밖으로는 그저 여장부같이 억세게 살아온 여인들의 노래 또한 깊어갑니다. 저녁 7시 45분 다시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묵호역 플랫폼. 살아가야 할 내일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막차 아줌마도 살살이 아줌마도 뚱뚱이 아줌마도 그리고 또 양재 엄마, 토끼 아줌마, 도금봉 아줌마, 서포 할머니 혹은 집으로 혹은 몇 시간 눈을 붙일 하숙집으로 터져갑니다. 둘레 형님아. 11만 3천 원. 야 좀 우리 가보자. 우묵 식당에 좀. 도착한 곳이면서 출발해야만 할 곳. 이제 곧 또다시 내일의 전투가 시작될 것입니다.